덥죠? 겨울다운 겨울이 처음. 지금이 겨울 같아요. 그쵸? 지금 겨울 같아요. 입춘도 지났는데 개구리가 나왔다가 도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침에 춥더라고요. 서울도 춥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바람이 무지하게 불었어요, 서울에. 아주 불고 막 체감 온도가. 근데 집에서 내내 따뜻해가지고 말이죠. 잠깐 밖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쪼리 씻고 나갔다가 발가락 얼어 뒤지는 줄 알았어. 잠깐 어디 갔다 오는데도 저 쪼리 씻고 다니거든요. 겨울에. 발가락 얼어 뒤지는 줄 알았어. 아이고야. 사람들이 다 쳐다봐. 살해. 문제가 그냥 그렇게 나와요.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을을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 완성자. 이렇게 돼요. 일단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자,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등기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아까 요 그림에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을이 건물 짓고 20년도 훌쩍 지난 상태에서, 즉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갑도 을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을이 땅과 건물을 팔았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이때 을로부터 땅과 건물을 산 사람, 나중에 갑하고 분쟁이 붙었을 때 이 사람이 갑에게 직접 요 땅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시효완성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그러니까 이 정은 갑에 대해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게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 승계인. 그래서 이 정은 갑에 대해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라고 한 다음에 을로부터 넘겨받아야 되겠죠. 이거 하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을의 시효가 완성되고 갑에게 등기를 청구했더니 갑이 등기를 넘겨주기는커녕 팔아먹었어. 아까 요 경우 을이 88년 점유, 2008년 완성. 그런데 갑에게 등기를 청구했더니 갑이 10년도에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때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이중매매하고 비슷하잖아요.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을은 2008년 소유자였던 갑에게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병에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지요. 병에게는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따라서 이 경우에 을은요, 갑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 갑에게. 자, 갑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가? 우리 이중매매에서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걸 추궁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이 채무라는 것은 계약상 채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란. 근데 이중매매와는 달리, 이중매매는 갑을이 매매가 있었는데 이거 매매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판례가. 그럼 뭐가 되냐? 불법행위지. 요거 기억 꼭 하셔야 돼요. 대법원의 입장에서 갑이 을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알았어요. 즉 자기가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걸 알았어. 알면서도 팔아먹은 건 뭐가 된다?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야. 그쵸? 불법행위 책임을 져요. 그 다음에 이 병이라는 놈이 그걸 알면서도 적극 가담을 해요. 여기에 또 이중매매가 또 나와요. 갑이 팔아먹을 때 병이 적극 가담했다면 그때는 갑병매매는 뭐가 된다? 반사의 질성으로 무효가 돼요. 이거 나중에 요거 꼭 기억하세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는 것. 또 하나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을이 갑소유 땅에 시효가 완성됐는데 을이 등기하기 전에 갑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수용이 됐어. 수용. 국가로부터. 국가가 강제 수용을 했네. 당연히 을은 국가를 상대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갑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갑이 팔아먹은 불법행위지만 수용을 당한 건 불법행위가 아니지요.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못하고 갑을 상대로 땅 대신 보상금 내놔라. 그걸 대상 청구를 하고 해요. 이거 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팔아먹었을 때는 불법행위 책임을, 수용을 당했을 때는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눠서 팔아먹었냐 수용됐냐로 나눠서.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할 거.
대법원이 할 때 을이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이나 대상 청구권을 추궁하려면 갑이 을의 시환상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을의 시환상 사실을. 그리고 갑이 스스로 알 수는 없어요. 20년간 방치한 사람이 을이 20년 딱 되는 날 갑자기 초능력을 발휘해서 을의 시효가 완성됐군.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을이 알려줬어야 한다. 즉 을의 입장에서 갑이 팔아먹거나 수용이 되기 전에, 즉 갑의 을에 대한 이전득의 의무가 불가능해지기 전에 을이 갑을 상대로 이전득의를 청구했거나 자신이 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알렸어야 한다. 그 경우에만 불법행위 책임이나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팔아먹거나 수용을 당한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나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그걸 우리 대법원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을이 갑에게 알렸어야 한다.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고 요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나중에 좀 복잡한 걸 볼 거고, 그건 나중에 볼 거고, 요 기본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 88년도에 점유를 시작해서 2008년도에 시효가 완성된 을이 2010년쯤, 20년쯤 시효완성사를 알게 돼서 갑에게 등기를 청구했어. 갑이 등기를 넘겨줬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렇죠? 자, 을이 2020년 등기를 했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소유권을 언제부터 취득하느냐는 문제가 생겨요. 등기한 2020년 취득한다. 시효완성된 2008년도 취득한다. 점유를 시작한 88년도에 취득한다. 그런데 조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취득해? 2020년도에 취득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247조를 가면요,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이 소급표를 규정해 놨어요. 그럼 결국 을이 2020년도에 등기를 넘겨받았다.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효과는 88년도로 소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게 돼요? 88년도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게 돼요. 잊지 마세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88년부터 2020년까지 세금을 갑이 내고 있었잖냐. 근데 을이 88년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되니까 그럼 갑이 낸 세금은 을이 갑에게 돌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을이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88.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남의 땅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세금 문제까지 소급하냐? 안 한다는 거예요. 판례는. 세금 문제까지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국가는요, 세금 한번 뜯어내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 문제까지 소급표를 인정해버리면 갑이 국가를 상대로 세금 반환 소송이 들어와요. 이거 국가가 돌려줄까? 안 돌려주죠. 니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도 니들끼리 해라. 국가에다가 세금 돌려달라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세금 관계에서는 소급표를 제한해버립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렇게 일단 생각해. 그러니까 갑이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 20년 이상을 방치한 갑 벌 받아야죠. 예? 그게 민법의 기본 태도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유권을 방치한 너, 혼 좀 나봐라 이 자식아. 그게 취득시효예요. 제도의 취지 자체가. 아시겠죠? 그렇게 점유취득시효를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 다예요. 등기부취득시효 245조 2항. 자, 이건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A 토지가 있어요. 등기부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각각 매매를 통해서
넘어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등기부만 보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 병이지요. 그런데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고요. 어떤 소송이 붙었냐? 갑이 계약 당시 만취해 있었다. 그럼 무효죠? 또는 갑은 을에게 판 적이 없는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무단으로 등기를 넘겨갔다. 소송이 붙었어. 그리고 갑이 그걸 증명을 했어. 증명을 하면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 을이 소유자라는 사실 추정이 깨지지요. 따라서 무효가 되고 무효가 돼요. 그럼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 안 되니까 병도 무효죠.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갑이 병을 상대로 딱 내놔 이 자식아 그랬어요. 자, 이때 병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는 공신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을등기가 무효라면 설령 병이 그걸 믿고 거래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때 이 병 억울하죠. 그때 적용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부 취소는 병이 등기를 넘겨받고 다행히 이 땅을 점유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10년이 됐더래요. 245조 1항에 보면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등기부 취소돼요. 자, 의 다시 한번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뭐 하면 점유하면 뭘 취득?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이렇게 되죠. 의 요건은 이게 요건. 효과는 이게 효과. 그리고 소유권 언제 취득? 점유 개시 시. 이게 등기부 취소예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부동산의 공신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의 결함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제도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지금 병의 경우에는 공신력이 인정 안 되니까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단 말이죠. 이럴 때 뭘 주장할 수 있도록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을 갖추면 주장할 수 있다. 그럴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되면 안 된다니까. 10년으로 돼 있잖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뭘 어떻게 해. 소유권 상실로 끝. 요건 갖춰야 돼요. 이렇게. 1년밖에 안 되는데 뭐 안 되면 어떻게 해. 뭐 그냥 소유권 상실하는 거지 뭐.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그래서 가서 등을 토닥거려 주라 그랬죠. 위로해 주라고. 민법이 그렇단 말이지. 억울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억울한 사람들 많아.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렇게 냉혹하다 그랬어. 해? 요건 효과까지 그 머리에서 넣으시고 요새 이제 몇 가지. 당연히 등기는 무효 등기여도 상관없죠. 무효 등기잖아. 그렇죠?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 선의까지 추정이 되죠. 아까 추정됐잖아요. 무과실은 추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병이 소송에서 무과실은 병이 증명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점유하고 10년 동안 계속 선의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점유를 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 그런 것들이 요건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별거 없어요. 등기부 취소는 이렇게 의 요건 효과에다가 몇 가지만 추가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10년 안 되면 어떡하냐고 그랬죠. 자, 이 병이요 7년밖에 안 됐어요. 좀 더 억울하게 아까 9년 11개월. 겁나 억울하죠?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너무 아깝다.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 등기와 점유한 게 한 1년 정도 됐다.
자, 이때 점유 아까 체크만 하고 건너뛰었던 걸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였냐 하면 아니 어디 갔어? 246페이지 가운데 199조 1항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점유를 승계한 자는 자 여기서 보세요. 을의 점유를 승계한 병은 자기만의 점유 9년 11개월을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 1년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요. 이게 199조 1항의 의미예요. 그럼 병은 자기만의 점유는 9년 11개월밖에 안 되죠. 근데 을 것까지 합치면 몇 년이 돼요? 10년이 넘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점유의 승계라고 해요. 뭐라 한다? 점유의 승계. 그런데 병이 을의 1년 점유를 승계해서 10년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등기 승계는 규정이 없어요. 등기된 상태에서 10년 점유해야 되니까 등기도 몇 년이어야 돼요? 10년이어야 돼요.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등기도 점유도 10년이 안 된 병이 일단 을의 점유는 승계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이 등기 승계가 규정이 없어요. 그럼 이 경우에 등기 승계를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두 갈래가 있겠지. 규정이 없으니 승계 안 된다. 또 하나는 야 점유 승계만 인정하면 여기서 의미가 없지 않냐. 등기 승계도 인정해 줘야지. 두 갈래가 있을 거예요. 판례는 후자를 택합니다. 등기 승계도 인정된다. 그래서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하여 10년 전 등기 명인의 등기를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라는 게 판례예요. 그게 등기부 칙시입니다. 별거 없죠? 점유 칙시보다 훨씬 간단해요. 훨씬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279페이지 하단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라고 두 개가 있고요.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넘기면 취득시효가 나와 있어요. 서술에 의의가 있고요. 양가로 2번 박스를 보면 표를 보면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권리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2번과 4번 두 개 체크하시면 돼요. 저당권은 2번이나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있어요. 조문 확인하셔야 되고요. 주체는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니까 뭐 자연인 법인이 되겠죠. 자, 2번을 봅니다. 1. 자기 소유 부동산 돼. 2. 토지 일부 돼. 3. 국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 돼. 근데 뭐는 안 돼? 행정재산은 안 돼. 그쵸? 그리고 넘기면 공유지분인데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봤던 거 교재에는 없지만 곡물 중에 뭐 돼? 인공곡물 돼. 저수지 같은 거. 사람이 축조한 저수지 같은 거. 그다음에 집합건물 공용부분 돼? 안 돼? 안 돼. 이 두 가지 추가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건이 나왔어요.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평원 공연한 자주점유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중에 니은 자주점유 추정된다 그랬고요. 동그라미 2번에 기억 평원 공연점유도 추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의 두 번째 줄 20년 점유만 증명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20년 계속 점유도 추정이 된다 그랬어요. 추정이 되는데 그러려면 증명을 하나 해야 돼요. 뭐 20년 간격을 두고 특정 두 시점에 점유했다는 사실. 그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니은의 원칙적으로 최초 점유를 개시한 날을 기산점으로 택해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을 역산해가지고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른쪽 표 밑에 B 다만 소유자 명의의 변경이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쭉 갑소유였던 경우 이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또 하나 미리 한 장을 넘겨서 285페이지 맨 위에
A. 등기 명인이 변경된 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2008년도에 시효가 완성됐는데 을이 그 시효가 완성된 후에 2010년에 등기 명인이 갑으로 병으로 변경됐어요. 그런데 요때도 을이 점유하고 있었고 그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또다시 20년이 경과된 경우 그게 나와 있죠.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2차 점유취득시효라고 돼 있죠. 그거 두 가지 예가 있을 수 있다. 됐지요? 다시 돌아옵니다. 283페이지 가운데 동그라미 3번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을에게는 뭐가 생긴다?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그런데 이 등기 청구권 A 채권적이다. 세 번째 줄 취득시효 완성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라. 그렇죠? 그리고 원칙 채권적이라 그랬죠. 어디 갔어?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이라 그랬죠. 그쵸? 10년의 소멸시효 걸려요, 이것도. 그런데 아까 부동산 매수하고 똑같이 스스로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거기까지 딱 구별을 해두시면 돼요. 거기에 B에 있죠. 한 장을 넘기세요. 그 다음에 284페이지 니은하고 디귿이 있어요. 자, 니은하고 디귿 여기 보세요. 을의 시효가 2008년도에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 전에 2008년 이전에 2000년도에 갑이 병한테 팔았어. 그럼 8년도에 병이 소유자죠. 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니은.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반면에 디귿은 2008년도에 을이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 이럴 때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2008년도에 소유자가 누구냐 이거 가지고 이전등기를 청구한다. 니은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놈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디귿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놈한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럴 때 오른쪽 B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 을이 그걸 주장하면서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했는데 소유자 갑이 부동산을 병에게 팔아먹었을 때 뭘 구성한다?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그 갑의 불법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판사회 질서가 된다. 그렇죠? C의 두 번째 줄 갑에 팔아먹는 행위는 채무 불이행은 안 된다. 갑과 을이 계약을 한 적은 없으니까. 됐죠? 그리고 넘겨요. 가운데 2 대상청권이 나왔어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이 수용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 줄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네? 세 번째 줄에 대상청권 행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줄 이러한 대상청권이 인정이 되려면 수용되기 전에 갑의 등기 의무가 불가능해지기 전에 을이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권을 행사했거나 취득시 완성 사실을 주장했어야 된다. 알렸어야 한다. 그래야 대상청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심화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심화는 사실 안 보셔도 문제 푸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어요. 288페이지를 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의 을의 점유 취득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2번을 보세요. 갑이 을로부터 등기 청구를 받은 후에 자, 갑은 을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거 알았죠? 그 후에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불법행위 책임을 지죠? 그 2번이죠. 3번을 보세요. 이 경우에 을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틀렸죠? 틀렸잖아. 겁나 쉽죠? 안 쉽다?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게 출제하려면 날짜가 나와요. 몇 년, 몇 월, 며칠 점유로 시작. 이렇게, 이게 나와. 이제 그게 나오면 그게 이제 머리가 아파. 날짜가 나오는 순간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수준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건 지금도 맞출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289페이지 등기부칙시효 조문이 있습니다. 245조 조문 확인하시고 양가를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무효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 무효 등기여도 괜찮다. 밑으로 쭉 내려서 동그라미 2번 등기 승계되는가? 된다. 된다. 예? 등기와 점유가 각각 10년이어야 되는데 합쳐도 된다. 전등기, 점유 합쳐도 된다. 넘기세요. 양가로 2, 동그라미 1. 두 번째 줄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과실 점유만큼은 시완성자가 스스로 증명해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선의 무과실 점유는 10년 내내 선의 무과실일 필요가 없고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부동산 취득시효. 오른쪽에 보면 이제 동산이 나와 있죠. 246조. 조문만 간단히 1항은 10년짜리, 2항은 5년짜리. 차이가 뭐냐? 2항은 선의 무과실까지 필요해요. 1항은 선의 무과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조문만 간단히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5번에 한 장을 넘기면 293페이지 등기 후의 효과. 동그라미 2.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언제로 소급한다?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 개시. 그렇죠? 그거 하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취득시효가 이 정도예요. 11월, 12월 달에는 개념하고 유형만 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특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그 의요건 효과 요 정도 사례까지 결합시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자꾸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법률 규정의 소유권 취득 조문만 보면 돼요. 자, 요 세 가지.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먼저 무주물 선점.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 두 개, 무주의 부동산과 무주의 동산. 그 중에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 무주의 동산만 소유의 이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 그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252조 1항, 2항. 특히 1항. 소유의 의사가 필요하죠. 예? 여기도 점유 태양이 또 나와요.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가 필요하다. 동산만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유실물. 잃어버린 거죠. 습득한 자가 소유권을 지켜요. 그런데 첫째, 동산만 되겠지요. 야, 나는 건물을 잃어버렸어. 찾을 수가 없어. 호주머니에서 넣어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동산만. 두 번째, 무주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공고를 해야 돼요. 소유자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6달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달? 6달. 유실물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개월. 자, 유실물은 그 정도. 자, 이제 매장물. 매장물은 땅 등에 묻혀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첫째, 부동산도 된대요. 좀 전에 무주물은 동산만 됐지요. 유실물도 동산만 됐죠. 매장물은 부동산도 된대요. 근데 매장물이 동산은 그렇다 쳐도 부동산도 매장물이 될 수 있다. 이 선뜻 이 납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학자들이 이해하라고 예를 든 게 있어요.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아. 그 대학 교수님이 쓴 교재 예. 땅 파다 나온 고대 건축물. 그게 예야. 그게 예야. 딱 그 예밖에 없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학 교과서를 뒤져봐도 예가 되는 게 이거밖에 없어. 아휴. 기억하세요. 부동산도 된답니다. 두 번째, 이거 발견만 하면 돼요. 무주물은 선점, 유실물도 습득해서 점유를 해야 돼요. 근데 매장물은 뭐라고만 돼 있어요? 발견, 점유 안 해도 돼요. 세 번째, 이것도 공고를 해야 돼요. 무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년 기다려야 돼요. 몇 년? 1년. 유실물은 6개월, 매장물은 1년. 자, 1년이 지나도록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그럼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남의 땅에서 발견했어. 이럴 때는 그 땅 주인하고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하도록.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 이렇게 됩니다. 포크레인 기사분이 남의 땅 파다가 발견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발견한 물건을 매장물을 포장물 소유자하고 땅 소유자하고 포크레인 기사분하고 어떻게 취득? 절반씩 취득.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 이렇게 됩니다. 지분 비율 반반 이렇게 되죠. 반반. 네, 이렇게 세 가지 확인하십니다. 무주물, 유실물, 매장물. 자, 이제 마지막에 첨부가 나왔습니다. 첨부는 부합, 혼화, 가공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합, 혼화, 가공 공통적으로 기존에 있던 물건 없어져요. 물건이 사라져요. 지구상에서. 대신 새로운 물건이 탄생을 해요. 옛날 물건이 사라지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져요. 그 만들어지는 방법이 세 가지야. 부합, 혼화, 가공. 자, 그 다음에 구 물건의 소유자가 있었겠죠. 소유권 소멸하죠. 신물건의 소유자가 생기겠죠. 누군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그래서 첨부가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예요. 구물건 소유권은 사라지고 신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이 신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첨부예요. 자, 먼저 부합. 부합은 갑소유 A 물건과 을소유 B 물건이 합체가 돼요. 합체. 그래서 새로운 C 물건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을 했어요. 갑소유 건물이 5층짜리였는데 을이 2개 층을 증축했어요. 그러면 5층짜리 건물과 2층짜리 건물은 사라지고 7층짜리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갑소유 건물에 을이 엘리베이터를 가져와서 설치했어요. 엘리베이터. 갑이 열라 모아둔 민법 프린트와 을이 열라 모아둔 개론 프린트를 재본소 가서 본드 재본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자료집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합체가 돼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걸 뭐라 한다? 부합이라고 해요. 그 중에 동산끼리 부합, 이건 조문만 확인하시면 돼요. 요 놈이 문제예요. 부동산에의 부합. 256조. 자, 갑의 기존 건물, 부동산이죠? 그쵸? 갑의 기존 건물, 부동산이에요. 거기에 을이 증축했죠?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 이렇게 봐요. 건물에 건물이 부합.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을이 갖다 붙였어요.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6조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 이 물건은 왼쪽 요거처럼 을의 건물 부동산일 수도 있고 을의 엘리베이터 동산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할 때 그 물건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는데 이 물건이 갑과의 협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 누가 취득한다고요?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갑이 갖고 있는 건물은 2층짜리였는데 이게 시가가 한 5억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을이 10층을 증축했어. 요것만 따져도 한 50억 돼. 요것만 따져도. 그러면 갑소유 5억짜리 건물에 을이 50억만큼을 갖다 증축을 했죠. 이 전체 건물이 누구 거예요? 여전히 갑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의 값어치가 기존 부동산보다 면적도 크고 값도 훨씬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 갑소유 5층짜리 건물을 을이 빌렸어요. 임차인. 그다음에 갑한테 가서 두 개 층을 증축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갑이 증축하래. 그럼 을은 정당하게 증축한 거죠. 이걸 정당한 권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 을이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과 독립이 돼 있어요. 뭐가 돼 있다고요? 독립. 따로따로 분양이 가능해요. 구조가. 그럴 수 있죠. 네? 우리 건물 같은 경우도 한 동을 전체로 한 사람이 소유한 것 때문에 각 층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죠. 그럼. 그걸 독립이 돼 있다 그래요. 그거를 조문에서는 부속이라고 해요. 부속. 부합이 아니라 뭐라 한다고요? 부속. 이렇게 요 물건이 타인이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부속시킨 경우 요때는 부합된다 안 된다? 부합되지 않고 요 부분만은 부속시킨 자 소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을 하면 증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갑소유가 되지만 그게 원칙이지만 이게 원칙이지만 단 을이 임차인으로서 갑의 승낙을 받아 증축했고 그 증축한 부분이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을 때 그럴 때는 부합되지 않고 부속시킨 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요 256조가 요 건물 증축 때문에 첨부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동산. 이거 누구 거냐? 협의해라. 협의가 안 돼? 주된 동산 소유자가 주된. 그럼 민법하고 결혼하고 어떤 게 주된 과목이에요? 네? 어떤 게 주된 과목이야? 아, 제 시간이라고 민법이라 하지 마시고. 아, 결혼 시간이 결혼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주된 동산 소유자가 이게 원칙. 근데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 민법 프린트 가게에서 10,000원에 팔아. 결혼 프린트 가게에서 8,000원에 팔아. 그럼 1대 0.8의 비율로 공유 이렇게 됩니다. 원칙이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 단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이게 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이에요. 이거를 혼화에 갖다 써요. 자, 혼화는요, 두 개의 물건이 섞이는 거예요. 동산만 됩니다. 땅과 땅이 섞여 있을 수 없습니다. 건물과 땅이 섞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산과 동산 간의 혼화. 갑이 갖고 있는 소주 한 병과 을이 가져온 백세주 한 병을 주전자에 섞어가지고 섞어 50세주 한 주전자 이렇게. 이게 누구 거냐? 이게 혼화예요.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섞였을 때 갑이 사이좋게 합의해서 나눠 먹으면 되는데 합의가 안 되더라. 누구 거냐? 주된 동산 소유자. 어떤 게 주? 모르지요. 구별할 수 없으면 혼화 당시 가액 비율. 요거 2,000원, 요거 4,000원. 2대 4의 비율로 공유. 이게 동산과 동산 간의 혼화. 이렇게 돼요. 가공. 제일 쉬워요. 가공. 갑이 귤이 선물이 겁나게 들어왔어요. 까먹기도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요즘 날이 따뜻했고 귤 맛도 없죠. 제주도는 귤이 생산이 늘어가지고 그냥 갑은 폭락했는데 맛은 없고 말이지. 왔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야 그거 내가 좀 만들어줄게. 을이 가져와가지고 열나 노력을 들여서 청을 만들었어. 귤청. 이게 가공이에요. 타인 물건에 노력을 들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어. 귤청은 괜찮죠? 설탕 듬뿍 넣어서. 이때 이 귤청이 누구 거냐만 거예요. 원칙 재료주의. 원칙 뭐라고요? 재료주의. 갑소유. 그런데
귤 한 박스 2만 원. 그걸로 청을 만들었는데 한 20병을 만들었어. 한 병당 2만 원이야. 20병이면 40만 원이야. 2만 원짜리를 노력해서 40만 원짜리를 만들었어.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이죠. 그럴 때는 가공자 소유. 원칙, 재료, 예외, 가공자. 요렇게 첨부는 3가지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295페이지. 첨부의 뜻이 있고요. 부합호나 가공. 한 장을 넘겨요. 부합이 나왔어요. 그 위에 민법 규정은 체크만 해줍니다. 부합을 봅니다. 양가로 1에 256조.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시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 독립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그라미 1에 기억. 세 번째 줄 부동산도 포함. 부동산도 포함. 오른쪽 효과. 기억의 원칙. 3줄. 그런데 니은. 예외가 있더라. 그쵸? 다음 페이지. 3번의 기억. 건물의 부합. A 정도 기억하죠. 오른쪽에 동산 간의 부합 257조. 3번에 혼화. 그 위에 있는 257조를 그대로 준용. 마지막으로 4번 가공 1항. 원칙 가공자 소유. 원칙 재료 소유자의 소유. 예외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일 때. 이때는 누구 거? 가공자 소유. 현저히 다액을 기억하세요. 이렇게만 나온 적이 있어요. 가공으로 인하여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냥 가액의 증가는 아니에요. 현저히 거기 뭐는 원저리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조문 그대로. 그럴 때는 누구 거? 가공자 소유. 자, 여기까지 소유권과 관련된 취득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과 공동소유 및 용익물권 다음 주에 볼 건데, 물권 강론은요 쭉 연결이 돼요, 내용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복습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하셨던 부분들도 오늘부터는 복습을 하고 오셔야 다음 주부터는 조금 수월해집니다. 아시겠죠? 예, 복습을 반드시 진도표 맞춰 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코로나 조심하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